자, 이번 주제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의 진위 판단입니다. 이 내용은 예전 교육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모의고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서도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주로 나와요. 이게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일단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아시죠? 이런 문제들. 이게 맞다 틀렸다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일단 이걸 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명제 공부하셨죠? 명제. 자, 명제에서 P이면 Q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했을 때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럼 이런 말을 했을 때 이걸 맞다 틀렸다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맞으면 당연히 맞는 건데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수학하에서는 이제 집합이라는 걸 쓰고, 진리 집합, 그걸 이용해 증명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다음 발레를 이용하죠. 발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는 거의 다가 발레입니다. 발레, 안 되는 예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발레를 보일 때 P는 되고 Q는 안 되는 경우죠. 이 경우가 발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봤을 때 2의 배수는 되지만 4의 배수는 안 되는 경우가 발레에 해당되겠죠. 이 명제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2의 배수는 되지만 4의 배수가 아닌 경우, 예를 들면 발레는 뭐가 있죠? 2가 있습니다. 6도 있고 10도 있고, 그죠? 많죠? 이렇게. 자, 발레를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무한대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무한대일 때, 자, 이게 1이다. 여러분들 극한의 성질 중에 수렴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분배 법칙이 가능하죠. 분배 법칙이, 극한이. 자, 이 내용은 일단 거짓입니다. 딱 봐도 이런 걸 의도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고 있고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그럼 약분되고 1이겠구나 라는 그런 오답을 유도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보여줄 때 발레를 들어주셔야 돼요. 이때 얘는 되지만 얘가 아닌 경우를 예시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시, 얘는 되지만 얘가 아닌 경우를 예시를 든다. 그럼 일단 A로 갈 때 fx하고 gx가 무한대로 가야 되겠죠. 그런 애들 중에 얘가 안 되는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이렇게 있다고 보고, 그럼 이건 얼마죠? 이 무한대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것도 무한대입니다. 자, 그런데 gx분의 fx, 요게 gx고 요거 fx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분의 x분의 1이 되면서 이거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되지 않죠. 그죠? 이게 적절한 발레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그 다음에 이건 무한대로 가죠. 뭐 이런 발레도 될 수 있겠죠.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이것분의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것분의 이거 하게 되면은 x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분의 x분의 1 하게 되면은 x가 되는 거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1로 수렴하지 않죠. 이거 뒤집어도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분의 x제곱분의 1 되면서 얘는 x분의 1 되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안 되는 예시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약분되고 1이다. 이거는 극한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학생들의 풀이 방식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 보게 되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b로 수렴하고 있어요. 근데 이 gx는 무한대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거는 요게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어떤 상수로 수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거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b꼴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b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무한대분의 b꼴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 무조건 0으로 갑니다.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죠. 얘는 참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뭐 할 이야기가 없죠. 그죠? 자, 다음 볼까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의 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이 각각 존재한다. 자, 이게 존재하면 각각이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것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입니다. 합의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간단한 예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fx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gx가 요 숫자와 반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1과 1인 경우. 그러면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이때 자, 발레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극한값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발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fx 더하기 gx를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0이 돼버리죠. 왜 그러냐면은 1과 마이너스를 더하면 0이죠. 마이너스 1과 1을 더해도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죠? fx 더하기 gx 얘는 0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fx와 gx가 각각 0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나요? 얘가? 존재하지 않죠. 그죠? 자, 다시 합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명제는 틀렸습니다. 그 간단한 예시가 얘예요. 이 예시는 꼭 외워두세요. 많이 듭니다. 자, 그래서 더해봤더니 수렴해요. 그죠? 존재합니다. 하지만 각각을 봤더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적당한 발레.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자, 이렇게 적어볼까요? 리미트 다시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이게 수렴한다라고 돼 있죠. 존재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걸 알파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마이너스 gx 이것도 수렴한다고 돼 있으니까 베타라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실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극한의 성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실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gx가 알파고 리미트 fx 빼기 리미트 gx가 베타다. 그래서 이걸 연립해서 푸니까 나올 거야. 이런 실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면 틀립니다. 답은 맞을지언정 참 거짓을 따지는 방식에 대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따졌기 때문에 답은 맞아도 틀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치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fx 더하기 gx를 hx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알파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fx 빼기 gx를
Rx라고 본다면 우리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Rx가 베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fx에 대한 걸 알고 싶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겁니다. 바로 더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더해버리게 되면은 2fx가 hx 플러스 rx가 될 겁니다. 여기서 fx는 2분의 hx 플러스 rx가 되겠죠. 이때 자 fx의 극한값을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분의 hx 플러스 rx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때 hx와 rx는 수렴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얘는 결과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로 나올 거야 해서 참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 아시겠죠? 자, 다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값이 존재하면 gx의 값도 존재한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 fx는 수렴한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gx는 알 길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를 알파로 수렴한다고 보고 그 다음 이때는 fx 더하기 gx를 똑같이 치환하는 겁니다. hx로. 그럼 여기서 gx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요거 수렴하는 값을 베타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베타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요 식을 변형하는 겁니다. gx에 대한 극한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럼 얘는 hx 빼기 fx가 되겠죠. 이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는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빼기 fx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hx가 수렴한다라는 거 알고 있고 fx가 수렴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두 개가 각각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얘는 베타 빼기 알파로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존재하죠. 이해되시죠? 함부로 분배 법칙 쓰시면 안 돼요. 자, 다음. 앞에 문제는 우리가 합과 차였죠. 이제는 곱이 나옵니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이거와 이게 값이 각각 존재하면 이거의 값도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걸 알파라고 보겠습니다. 존재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요거 여기 fx 곱하기 gx 보이시죠? 이걸 치환하겠습니다. fx 곱하기 gx 얘를 hx로 치환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가 베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서는 gx에 대한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식을 고치면 되죠. 그러니까 gx는 fx분의 h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gx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자, gx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hx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보시면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hx가 베타로 수렴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분의 베타가 되려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참이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거 참 아니에요. 자, 왜냐? 여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필요에 의해서 fx로 나누었죠. fx로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는 조심해야 되죠. 뭘 조심해야 되죠? fx가 0이 되는 경우, fx 극한값이 0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0이 만약에 얘가 0으로 수렴하고 얘가 1로 수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죠? 얘가 0으로 수렴하는데 얘가 뭐가 좋을까요? 뭐 어떤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 그럼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자, 만약에 적절한 발레를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한다면은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요거하고 요거의 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gx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발레로 들면 되겠죠. 그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fx가 x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gx가 x분의 1이다라고 본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죠. 이거는 0으로 수렴하죠. 그 다음 이 두 개를 곱해보세요. 곱하면은 1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이것도 1로 수렴하죠. 그런데 gx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적절한 발레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자, 이거의 값이 각각 존재하고 자, fx 극한값이 0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 문제하고 좀 대조가 되죠. 자, 증명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기 곱해져 있는 걸 치환하는 거죠. 앞이랑 똑같이. 그래서 fx 곱하기 gx를 hx로 치환해 주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리미트 hx가 값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뭐 베타라고 보겠습니다. 요 값은 알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누어 주죠. 우리가 gx. 자, gx를 fx분의 hx로 바꿔주고, 그죠? 여기서 우리가 극한값을 본다면, x가 a로 갈 때 gx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hx,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앞에는 틀렸다고 했죠? 이 명제가. 요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fx가 0이 아니에요. 얘가 0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예를 들어서 0분의 상수꼴 이런 꼴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이렇게 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이 되겠죠. 앞에 거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 자, 또 비슷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x가 a로 갈 때 gx와 자, 이거의 값이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값도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겠죠? 자, 계속합니다. 얘를 알파, 자, 얘를 베타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치환을 하겠죠. gx분의 hx를 fx를 hx로 치환해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fx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그럼 gx를 이쪽으로 곱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fx는 gx 곱하기 hx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 대한 질문이니까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곱하기 h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알파로 수렴하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 hx, 요게 지금 hx인 거죠. 그럼 베타로 수렴합니다. 그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수렴하는 두 개를 곱하더라도 수렴하겠죠. 얘는 알파 베타로 수렴하게 됩니다. 얘는 참이에요. 괜찮겠죠? 그럼 앞에랑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얘가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거는 나누는 상황이 아니죠. 곱하는 상황입니다. 앞에 거랑 조금 다르죠. 이해되시죠? 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0으로 수렴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겠죠? 자, 다음. 자, 보시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똑같은 문제죠. 존재하면 gx의 값도 존재한다. 자, 그럼 똑같습니다. 자,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본다면 어떻게 되죠? 이 곱해져 있는 상태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gx분의 fx 이걸 hx로 치환해 주는 겁니다. 글자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gx분의 fx 이걸 hx로 치환해 주는 겁니다.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건 gx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떤가요? 이걸 고쳐주는 겁니다. fx는 hx 곱하기 gx 고쳐주고 이때 hx로 나눠줘야 되겠죠?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눌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gx는 hx분의 fx 이렇게 되고 그죠? 자,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분의 fx gx 대신 이걸 넣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베타로 수렴하고 있죠. 여기 hx 치환했으니까 요 베타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는 알파로 수렴합니다. 얘는 베타분의 알파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죠? 참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 나누고 있으니까. hx가 0으로 수렴할 수 있겠죠. 그죠? 0으로 수렴하고 얘가 상수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발레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발레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거짓입니다. 뭔가 공통점이 보이죠? 나눌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나눌 때는 이 분모가 0으로 수렴하고 분자가 상수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발레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만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gx가 0이면 자, fx와 gx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거짓이죠. 뭘 유도하는 건가요?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한 다음 gx로 넘겨서 같다라는 실수를 유도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할 수도 없죠. fx하고 gx가 수렴한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적절한 발레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 그러면 요 fx-gx의 극한값이 0이 되는데 다른 경우를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 적당한 발레는 자, fx를 x 빼기 1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x 더하기 1 x가 0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g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fx 빼기 gx를 생각해 보게 되면 좌극한 왼쪽에 있는 함수 요거 두 개를 빼는 겁니다. 그러면 2x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0에 대한 극한값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죠? 이 극한값은 0입니다. 그 다음 우극한 fx 빼기 gx를 보게 되면은 어떻죠?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함수 두 개를 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x가 될 겁니다. 이 극한값도 0으로 갑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자, 0으로 가고 0으로 가니까 fx 빼기 gx는 0으로 수렴할 거야. 근데 이 극한값 어떤가? 0에 대해서. 0에 대해서 극한값은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입니다. 극한값 자체가 없죠. 얘도 마이너스 1이고 1입니다. 극한값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겠죠. 하나의 예시만 들어도 이게 발레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죠? 거짓이라는 거.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으면 자, 극한값도 작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틀렸습니다. 일단 거짓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런 예시가 많아요. 이거는 자,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gx가 크다 이 말이죠. 크다라는 말은 함수로 치면 위에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x제곱이라고 보겠습니다. gx를 이렇게 그 다음에 fx를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죠? 자, 0에서는 비어있어야 됩니다. 0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죠? 자, gx가 x제곱이고 fx가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gx가 fx보다 항상 큰 게 맞죠. 자, 그런데 극한값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gx든 fx든 둘 다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같아지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거짓이에요.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할 겁니다. 함수에 부등호가 안 들어가더라도 극한값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내용 볼까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이렇다. 이렇게 했을 때 fhx에서 fx를 뺀 게 0이면 gx의 값도 존재한다 라고 돼 있죠.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이 거짓이에요. 자, 이거는 이렇습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면 돼요. 가운데 gx가 있죠. gx를 x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fx를 x 빼기 x분의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hx를 x 더하기 x분의 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죠. 이렇게, 그죠? 자, 이때 여기 보시면은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대로. 그러면은 hx 빼기 fx. 자, hx가 요거고 여기서 요거 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빼게 되면 x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hx 마이너스 fx는 어떻게 되죠? x분의 2가 되겠죠. 이거의 극한값은 0으로 갑니다. 자, 0으로 수렴하고 있죠. 자, 이게 적당한 발레가 됩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갔을 때 gx의 값을 보세요. 무한대가 돼버리죠. 그럼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가정은 되지만 결론이 되지 않는 적절한 발레, 예시가 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한 12가지 정도를 살펴봤는데 여기 들어놓은 예시들은 교과서 마플 교과서에 실려져 있습니다. 거기 참고해서 발췌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히스토리에는 이제 모의고사에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fx, gx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들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기역, 니은, 디귿. 그래서 보시면은 기역부터 보게 되면은 x가 a로 갈 때 fx와 x가 a로 갈 때 gx 값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면 fx 더하기 gx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게 맞느냐 틀렸냐 이 말이죠, 지금.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에서 이런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이거의 대우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됩니다. 이게 참이면 대우도 참이겠죠. 그죠? 대우 증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정하는 말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긍정하는 말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gx 가 존재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와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이거의 부정은 이거 또는 이거죠. 그죠? 이거 또는 이게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것 또는 이게 존재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적절한 발레를 들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는 존재하는데 이 둘 다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예시를 들면 되겠죠. 그게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fx가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 gx가 반대로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게 되면 이거 많이 듭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보세요. 두 개를 더하면 요거 두 개 더하면 0이죠. 요거 두 개를 더해도 0입니다. 존재하는데 fx 또는 gx가 존재한다. 이 둘 다 존재하지 않죠. 기억은 틀렸습니다. 되겠죠? 자, 니은도 익숙하죠? 지금 보시면 x가 1로 갈 때 fx와 이거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gx 값도 존재한다. 이건 앞에서도 증명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디귿 fx 더하기 gx가 지구와 fx 빼기 gx 값이 각각 존재하면 fx 값도 존재한다. 이거 치환해서 푸는 거죠. 얘도 치환해서 푸는 거고 얘도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돼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따로 증명하지 않는 거는 앞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거 다시 돌려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 합답형 문제 설명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